너를 친해보니 너 정상이네 이 말도 정상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했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는 기간과 시간과 이제 그 허들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혜선 씨의 억울함, 혜선 씨한테 씌워져 있는 많은 프레임들,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속상하고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유별나다. 아, 유별나다. 네. 네. 저는 일단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저는 막 이렇게 남자를 사귀는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는 과정은 되게 높아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약에 당해서 나 이런 일 있었어 얘기하면은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그냥 너 이름 알고 내 이름 안다 해서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윤지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윤지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나 윤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저희가 아주 신인 때 광고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어머머. 그래서 제가 마지막 광고주님과 우리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희 그 마지막 그 오디션장에서 저는 사실 말 주변이 너무 없어서 광고주분한테 할 말이 없는데 윤지가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라고 근데 제가 정말 드라마 같이 할 때도 저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네, 이렇게 선배분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항상 일찍 와서 선생님들 물을 먼저 이렇게 따서 있고 저는 사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윤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와서 같이 하자 해서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멋진데. 엄청 멋있는 친구예요. 네. 다수보다는 이제 1대1의 관계를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의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니까 또 내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의 어떤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가벼운 문제를 저 혼자 깊이 가지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깊이 그 친구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5분 뒤에 딱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불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상대가 이제 너무 편하니까 이제 집에 오면 또 내가 문제였어.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진지했어. 나 또 진지했다. 하차. 그럼. 그게요. 네. 혜선 씨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서의 깊이가 네.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도 깊은 사람인데요. 혜선 씨의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혜선 씨의 포지션은 친구잖아요. 그 친구의 친구로 만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도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소통이 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걸로 내가 좀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소통과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기의 효과가 있어요. 환기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혜선 씨는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죠. 솔루션을 주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선 씨가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친구가 이제 고민 얘기를 해서 너무 진지하게 들었는데 나의 감정의 깊이와 색깔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감정의 깊이가 좀 다를 때 느꼈던 약간 당황스러움 네, 그렇죠. 이런 게 네네. 많다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를. 근데 만약에 제가 구혜선 씨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진지하고 막 무겁게 생각하면은 저도 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나는 이거를 내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내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데 느낌이 같이 짐을 들려고 하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같아요. 아 진짜 이 만남 자체가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 보면 가끔 막 힘든 얘기도 하고 매번 뭐 좋은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우리 혜선 씨는 아까 왜 인터뷰에서 네, 네, 친구란 어쨌든 믿을 수 있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저는 일단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믿음이 네.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가족이 지금 다 좋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불화도 있었을 거고 서로 가족끼리도 질투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낸 다음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그게 그 가족의 의미가 나에게 너무 진정한 친구 같다는 의미를 되려 되찾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친구의 허들은 가족 이상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들이 되게 높고 그런 것 나도. 같아요. 네.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조차도 없었나요? 고민이요? 아니요, 있었지만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한 번은 막 울면서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할 수 있는데. 아니 그때 내 해결이 된 다음에 나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내지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혜선 씨 네. 자신도 그렇고 자신도요. 친구도 그런 관계여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중한 관계는 꼭 필요성이나 맞아요. 도움을 주고받는 걸로만 규정되지는 않거든요. 힘들 때 꼭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곁을 두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네,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내가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른 사람이 그냥 도움을 주든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잘 안 하고 아이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거니까 그냥 혜선 씨가 아주 중요한 몇몇 사람 가족이 아닌 몇몇 사람에게는 혜선 씨가 먼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를. 네, 그 믿어준다는 건 그냥 곁을 좀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네. 매번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은 나를 알지만 내가 그들을 잘 몰랐을 때 다 나를 반가워하는데 나는 다 모르는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과 다른 사람이 느낀 감정은 다른 건데 우리가 이게 공통적으로 이거를 의견을 모아서 이 사람 나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누군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너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혜선 씨는 물론 100%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하고 모였더니 좀 서로가 조금 뒷담화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 뭐 누가 그러네 너 그렇대.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게 아니신가. 네네네.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리고 특히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이게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으로 어떤 되게 엉뚱한 캐릭터를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막 밑에 자막에 엉뚱해 이렇게 가면은 그 행동이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미있지만 그게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엉뚱하고 재미를 넘어서 오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친해보니 너 정상이네 이 말도 정상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했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는 기간과 시간과 이제 그 허들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혜선 씨의 억울함, 혜선 씨한테 씌워져 있는 많은 프레임들,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속상하고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유별나다. 아, 유별나다. 네. 네. 왜 아침에 청담동에 가서 샵에 안 간다며? 그거예요. 저는 거의 집이 경기권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용인이 촬영장이면 제가 용인에서 살 땐 바로 촬영장으로 가면 되는데 청담동까지 갔다가 들렸다가. 용인에 가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과 우리가 잠도 부족하고 또 매니저도 운전도 오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효율을 맞춰 나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흔들리는 차에서 빨리 발라서 빨리 다음 씬을 찍으러 가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은 이해를 해요. 저랑 가까우니까. 그러나 조금 건넌 사람은 유별나대. 너가 그런 행동하는 거 유별나. 일단은 우리 혜선 씨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지금 딱 걸리냐 하면 혜선 씨가 내가 메이크업을 청담동 가서 안 받는 이유는요.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저는요 조금 더 게을러가지고요. 조금 나는 1시간이라 더 잘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일하는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걸 앞에 내세우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네. 그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그렇죠. 있죠. 오해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맞아요. 나를 서포트해주는 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우린 고려 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본의 아니었지만 그런 미묘한 네. 그럴 그럴 수 있어. 네,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겠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뭐 나이도 있고 키도 가려야 되고 제가 화장을 한 거랑 메이크업 갔다 온 거랑 차이가 제가 봐도 많이 나요. 제가 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시간을 덜 자는 거, 그다음에 거리상 멀어도 돌아가는 게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한데 혜선 씨는 이거보다는 그냥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밑면에는 내 얼굴에 워낙 나는 피부나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내가 좀 해도 돼 라는 거를 깔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참 잘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전제로 가져가니까 설명이 제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제 정보를 과하게 많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이 용인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되게 속상하고 또 오해를 받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혜선 씨의 가치관과 아, 네네. 그다음에 삶의 철학과 네, 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쫙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는 가르치러 드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말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얘기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자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자리도 있어요. 근데 오해를 받으니까 그걸 풀려고 혜선 씨가 쭉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은 대부분 혜선 씨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